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JSM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구문에서 1번부터 5번까지 해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더듬어 죄송하고요.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100개의 문장은 21년부터 23년에 전국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그 문장 중에서 좀 까다로운 문장, 또 길고 복잡한 문장, 내지는 한 번에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문장들 위주로 모았고요. 여러분이 먼저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시작할게요.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PDF에는 단어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 단어를 설명을 먼저 보고 여러분이 해석한 것과 맞는지. 중요한 것은 또 이건데요. 단어가 지금 밑에 써 있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단어들은 크게 뭐 의미 있는 단어는 아닌데요. 결국은 실전에서 단어를 볼 때는 중요한 게 다의어죠. 단어의 뜻을 뭐 나는 3,000개 외웠네, 5,000개 외웠네, 10,000개 외웠네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자기가 외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1번 뜻이 있고 2번 뜻이 있고 3번 뜻이 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1번으로도 읽을 수 있고 2번으로도 읽을 수 있고 3번으로도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1번이 어울리는데 거기에 3번을 집어넣어서 해석했을 때 완전히 잘못 읽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내용 파악도 잘못할 수 있지만 아까운 시간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겠죠? 다이어 중요하고요. 자, 읽어볼게요. Time seems to stand still. 그 다음에 as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끊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I struggled to start speaking. and 앞에 끊어볼까요? And I felt a pressure around my throat. as도 앞에 끊어보고요. My voice was trapped and couldn't come out. 자, 선생님이 지금 끊었는데요. 끊어읽기는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레벨이 올라가다 보면은 굳이 이렇게 끊을 필요도 없죠. 또 어떤 친구들 보면 밑줄 다 치면서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숙달되면은 그냥 눈으로만 읽을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기본 수업이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끊어 읽을 때는 의미 단위로 묶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미 단위대로 끊어야 돼요. 우리말대로 마음대로 끊으면 안 되죠. 의미 단위를 묶기 위해서 어디서 끊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어 동사가 시작될 때 그 앞에서 끊는 경우 많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관계사나 종속 접속사 같은 아니면 이제 등위 접속사 같은 접속사나 의문사 앞에서 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문사는 이제 무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세 번째는 to 부정사나 또는 분사 내지는 분사 구문 있잖아요. 이 앞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끊고 읽는 경우들이 있죠. 네 번째는 전치사 앞에서 필요할 경우에 끊어서 의미 단위를 파악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만 주로 알면 됩니다. 끊을 때는. 끊는 거 말고 묶는 건 또 다른데요. 묶는 거는 주로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을 묶게 되는데 일단은 끊는 것도 마음대로 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지금 선생님은 접속사 앞에 끊고 접속사 앞에 뭐 끊는 거예요.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자, 읽어볼게요. 시간은 seem 다음에 to 부정사면은 뭐뭐처럼 보이는 거죠. stand still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읽어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still이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 멈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pressure는 여러분이 뭐 누르는 느낌이니까 압박감이고 throught는 목, trap은 가두다. 뭐 나머지 단어들은 어렵지 않죠? 시간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네, 이때는 서 있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a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s라는 단어는 접속사로 쓰일 때가 제일 많고요. 가끔은 전치사를 쓰이고 또 가끔은 부사를 쓰이는데요. 일단 접속사 as는 뜻이 5개가 있죠. 첫 번째는 시간,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두 번째는 이유가 있어요.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례가 있죠.
비례가 뭐냐면 뭐뭐 할수록 뭐뭐에 따라. 네 번째는 전통적으로 양태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양태라는 거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태는 뭐뭐처럼 뭐뭐만큼 뭐뭐대로, 뭐뭐처럼 뭐뭐만큼 뭐뭐대로. 다섯 번째는 양보예요. 뭐뭐 하더라도. 양보일 때 예제는 좀 문법적인 구조가 달라지는데 나중에 하고요. 접속사 예제는 시간, 이유, 비례, 양태, 양보 다섯 가지나 됩니다. 조건 말고는 거의 다 있죠. 여기서 예제는 자 지금처럼 뭔가 사건을 설명할 때는 대부분 예제가 뭐뭐 할 때죠. 내가 struggle 하면 이제 발버둥 치는 거죠. start speaking. 뭔가 말을 시작하려고 애를 쓰려고 할 때 그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대. And I felt pressure. 그리고 나는 느꼈어요. 압박감을. Around my throat. 내 목 주변에. 왠지 뭔가 분위기 느껴지죠? as though가 뭡니까? 이게 마치 뭐뭐처럼이죠. as if하고 똑같아요. 마치 뭐뭐처럼.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또 like도 접속사로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My voice was trapped. 목소리가 갇힌 것처럼. And couldn't come out. 그리고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처럼을 두 번 쓴 것이죠. 여기서 still하고요. add도 옆에 따로 정리해 볼게요. still은 다섯 가지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여전히 아직도 이런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다 아는 거.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좀 전에 보셨죠? 움직이지 않는. 특히 stand랑 거의 같이 쓰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much, even, still, far lot. 지금 뭐 한 거예요? 비교급을 강조할 때. 훨씬 더라고 외웠죠. 다섯 번째는 still을 문장 맨 앞에 쓰고 컴마를 찍는 즉 연결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런데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역접으로도 수능에서 중요하게 나왔었고요. 다섯 번째는 또라는 뜻입니다. 또. 이거는 other나 another랑 결합할 때 나오는 건데요. 또 다른이란 뜻이에요. 자, 스틸 다섯 개 기억하세요. 아직 여전히.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비교급 강조할 때 훨씬. 그런데도 그 다음에 또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as thoug하고 even though 가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가끔 이게 헷갈리면 안 되죠. as though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s if와 똑같이 마치 뭐뭐처럼이고요. even though도 누구랑 같냐면은 even if랑 같습니다. 여러분 even if, even though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얘네들은 네 그냥 though랑 같은 거예요. 뭐뭐 하더라도 비록 뭐뭐 하더라도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런 거 때문에 잘못 읽으면 정말 아까운 시간 팍 지나가잖아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2번 문장 볼게요. 단어부터 먼저 볼까요? adopt. 여러분 뭐 이거 죄송합니다. adopt. 매번 외우고 헷갈리고 했던 단어 중에 하나는 채택하다가 있고 사실 또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또 하나 입양하다라도 또 꼭 외우셔야 되고요. mentality. mental에 들어갔죠? 사고방식. force는 동사로 쓰이면 강요하다고요. 명사할 때는 뭐 힘이나 세력, 영향이죠. 그 다음에 associated가 관련이 있는 거고요. this이기 때문에 썰을 분리된 perspective. spect가 들어가 있죠. spect는 뭔가 보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perspective가 대표적으로 관점이 있고 또 하나 원근법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뜻도 있어요. 원근법으로도 수능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원근법 아시죠, 여러분? 멀리 있는 건 좁아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넓어 보이는 거 이거, 됐죠? Part of adopting an outsider mentality is forcing yourself to look around your organization with this disassociated less emotional perspective. 길진 않습니다. 길진 않아요. 모의고사에서 보면은 요즘에는 1, 2학년 모의고사도 문장 길이가 5줄까지 5줄 넘는 경우도 봤는데 길어지고 있죠. 수능에서도 뭐 한 7줄 정도 되는 문장은 그냥 뭐 흔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도 길지 않아요. 근데 짧다고 꼭 쉬운 건 아닙니다. 이 문장을 끊어볼까요? 끊는 게 처음에 좀 어색하죠? 어디서 끊어야 돼요? is 앞에서 끊을까? 이거는 끊는 거는 좀 어색하고요. is가 동사겠죠? 그러면은 part부터 mentality까지가 주어일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무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일단은 with라는 전치사 앞에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의미 단위가 이게 그나마 적절하니까요. 앞에는. 근데 앞에는 끊기가 좀 그렇죠. 오리엔테이션을 설명드린 것처럼 주어가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면 안 되죠. 당연히. 알고 지금 수업을 하는 것이죠. 자, 1부분. adapting, 채택하는 것. outside mentality. 외부인의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것의 일부분은 해석되죠? is forcing. 여기서 이제 뭐예요? 실전에서 잠깐 고민해야 되겠죠? is 플러스 ing면은 현재 진행형 뭐뭐하고 있다? 또 하나는 뭐뭐 하는 것이다. 동명사로 읽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는 동명사가 맞아요. 뭐뭐 하는 것이다. 됐죠? 그건 문맥으로 파악하는 거고요. forc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이런 것도 아주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 그 단어 쓰는 것처럼 force가 강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force 또 유사한 단어가 compel, impel 이런 단어들이 강요하다라는 뜻인데 얘네들은 모두 다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씁니다. 투부정사도록 누구누구에게 강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또 수동태로도 많이 나와요. 많이 보게 될 거고요. 너 자신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뭐 하도록 주변 너의 organ 조직의 그 주변 여기저기를 보도록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됐죠? with 뭐를 가지고. 여러분 with는 함께보다는 독해에서는 가지고가 훨씬 많아요. 뭐뭐를 가지고. 그렇겠죠? 뭐를 가지고 해요? 자, 이런 분리되어 있고 덜 감정적인 관점을 가지고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 외부자의 어떤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 그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조직을 보는데 어떻게 보는 겁니까? 분리된 덜 감정적인 관점으로. 왜냐하면 외부자의 시선은 아무래도 그 조직에서 약간 떨어져서 그리고 감정이 약간 배제된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죠. 그거를 너 자신에게 강요하는 게 이거래요. 됐죠? 옆에 단어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opt부터 쭉 7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op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예요. 사실은 그 밑에 옵션을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그게 opt에서 나온 겁니다. 이 opt는 동사로 뒤에 for 전치사를 for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선택하다예요. 그래서 옵션이 선택사항. 그죠? 여기서 나온 거죠? 옵티멀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opt에서 나오긴 했지만 약간 다르죠. 이거는 최적의. 관련시켜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dapt 아까 정리했죠? 채택하다 하고 입양하다가 있어요. 바로 선택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opt 시리즈고요. 그 다음에 apt, aptitude, adapt가 있죠. 그러니까 adapt하고 adapt라고 헷갈리고 하죠. apt라는 단어는 형용사고요. 뜻은 먼저 첫 번째는 적성이 있는 또는 뭐 소질이 있는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향이 있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뒤에 투부정사 쓰면 투부정사는 경향이 있는. aptitude는 그래서 적성이나 소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apt가 뭡니까? 적응하다. 바로 이렇게 셋이 adapt에서 나온 거죠. apt에서 출발한 겁니다. 됐나요? opt는 선택하다. 옵션이 선택사. optimal은 그 중에 최적의. adapt는 채택하다, 입양하다. 두 개 다 외우셔야 되고요. apt라는 단어가 적성이 있는, 경향이 있는. 그래서 aptitude는 적성이나 소질. 그 다음에 apt는 어디에 적응하다 많이 쓰는 게 투랑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spect가 들어가는 단어들입니다. spect라는 부분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보는 것과 관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접두사가 다르죠. 접두사가 뭐냐? 접두사는 단어의 앞에 이렇게 붙이는 뭐 잠깐만 설명드리면 모든 영단어가 다 그렇진 않지만은 마치 우리가 한자처럼 영어 단어도 구성 원리가 있는 그 원리대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prefix 앞에 붙이는 접두사, 그 다음에 root, 그 다음에 뒤에 붙이는 suffix 전미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만든 단어들이 꽤 많아요.
먼저 prefix 접두사 앞에 붙는 접두사는 대부분은 방향을 나타냅니다. 100%는 아니지만 주로 방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suffix는 주로 품사를 나타내요. 영어 단어 보면은 어떻게 끝나는 것들은 품사가 뭐다 이런 게 품사가 결정되는 게 대부분 뒷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처럼 IV로 끝나면은 대부분 뭐예요? 형용사가 되죠. 그 다음에 뭐 ION으로 끝나면은 되게 명사가 되잖아요. 또 TY로 끝나면 되게 명사가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뭐 AL 붙이면은 형용사가 되거나 가끔 명사가 되고 이런 것들. 뒤에 있는 모양을 보면 품사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 루트가 어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주로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외울 때 모든 단어에 해당하진 않지만은 여러분이 수능에 나오는 단어를 기준으로 한 1000개 정도는 이렇게 분석해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접두사 잘 알면은 꽤 쏠쏠해요. 자, 먼저 perspective는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이나 원근법이에요. 접두사에 per가 들어가 있잖아요. per라는 접두사는 through입니다. through. 저 끝까지. 그래서 아까 원근법도 나온 거고요. prospect라고 돼 있네요. prospective. pro라는 방향은 프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prospective는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전망하는 또 뭐 예상, 얘기하는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 다음 respective 조심해야 돼요. 이 단어 정말 많이들 실수하는데 respect는 당연히 존중이라는 뜻이 많이 나오는데 respect를 존중만 외우면 안 됩니다. 그럼 모의고사 망쳐요. respect에는 관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respective는 제각각의 이런 말이에요. 존중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introspective가 있고요. retrospective가 있습니다. 얘네는 무려 2010년 수능에서 선택형 어휘 문제로 나왔던 네, 그 당시로서도 쉽진 않은 단어였는데요. 인트로가 있고요. 리트로가 있습니다. 인트로는 인투의 변형이죠. 안으로 들어가는 거. 레트로는 리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 인트로스펙티브는 자기 내면을 스펙트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성찰적인 이런 말인데 성찰하는 그런가 하면 리스펙티브는 돌아가는 시선이니까 뭐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이런 말이고요. 자, 스펙트로 들어가는 단어 중에 일부 단어들 먼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죠. 자, 그 다음 3번 문장 볼게요. 막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지만 일반적으로 막 하면은 가짜의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스테이지, 그 밑줄 선생님이 쳐놨는데 선생님이 밑줄 쳐놓은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스테이지는 무대 말고 동사로 무대를 마련하다. 그 무대를 마련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prior가 이전에 이런 말이죠. mirror, 네, 여기서 동사를 쓰였어요. 조동사 뒤니까 동사를 쓰이면은 반영하다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미러링 하는 것처럼 모방하다라는 뜻도 있죠. 자, 볼까요? No matter how many mock disasters are staged, 그 다음에 전치사 앞에 기니까 끊어보겠습니다. According to prior plans.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조동사 나오니까 끊어보는 거죠. 끊는 거는 당분간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나중에는 사실 의미 없어진다고요. The real disaster will never mirror any one of them. 자, 읽어볼까요? No matter how 이런 거에 또 문법을 공부해서 독해 해석에 써먹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참고로 no matter how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돼요? how에 뭐가 돼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래서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은 그러나 그럼 선생님이 아닌데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고 하지만 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걸 왜 얘기할까? 둘 다 아니죠. 뭐예요? 모르면 안 돼요. 뜻이 뭐냐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주로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밀 때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뒤에 형용사 부사가 없으면 그때는 약간 달라요. 그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라고 해석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다시 아무리 많은 그 다음에 하더라도 아직 안 나왔죠. 모의 재난이
그러니까 일부러 재난을 모의훈련하는 게 뭐 되더라도 마련되더라도 스테이지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를 쓰였구나 빨리 판단해야 되겠죠.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예전의 계획에 사전 계획에 따라서 모의 재난을 마련을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자꾸 연습하시고요. 진짜 재난은 절대로 뭐 하지 않을 거예요. meter. any one of them 여기서 any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좀 이따가 정리해드리겠지만은 any는 some과 다르다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달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떤 뭐뭐라도 어떤 뭐뭐든지라고 정확하게 어떤까지만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재난은 그것들 즉 모의로 재난을 했던 재난 그 모의로 만들었던 그것들 중에서 이 더브 중에서 어떤 하나라도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썸과 애니의 차이점? 자, 그 모의로 한 재난 중에서 진짜 재난과 그 중에 어떤 단 하나도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0% 반영한다는 얘기죠. 전체 부정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옆에 잠깐 보면은 no matter how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owever로 바꿀 수 있고 해석은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또 가끔은 어떻게 하더라도 자 그런가 하면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no matter what 특히 no matter how, no matter what 많이 나오죠. no matter what은 뭡니까? no matter가 읽어보면 문제 없이 그다음에 what이 무엇 합쳐서 무엇이든지 간에 이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무엇이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어요. 자, whatever를 그러니까 no matter what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다시 쓸게요. 자, no matter what을 바꾸는 표현은 하나는 whatever고요. 또 하나가 anything 되시죠. 지금은 문법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개념은 왜냐면 문장 구조 파악에는 중요하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whatever로 바꿀 수 있다는 거는 바로 명사절. 명사절에 whatever 덩어리가 들어오는 거고요. anything으로 바꾸는 경우는 잠깐만요. 필기가 또 잘못됐네요.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whatever를 하나는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하나는 anything that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적다 보니까 잘못 적었네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whatever를 no matter what으로 바꾸는 경우 있어요. 이때는 무엇이든지 간에. 또 하나는 anything that으로 바꾸는 경우 있습니다. 이때는 뭐뭐하는 무엇이든지 라는 구조로서 차이점 뭐냐면은 no matter what으로 시작하면은 거기는 부사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사절은 꾸미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anything that으로 바꾼다는 것은 명사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me과 any는 그러니까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some은 그냥 다 어떤이잖아. 일부 어떤 이런 말을 알고 있죠. 그러나 any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몇몇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이거는 어떤 뭐뭐라도 어떤 뭐뭐든지가 돼요. 그러니까 any는 오히려 누구랑 친하냐면은 오히려 every랑 좀 비슷해. every. 그 어떤 뭐뭐든지 간에 괜찮아 그러면 그 중에 다 괜찮을 수 있다는 범위가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나 some은 일부잖아요. 또 아셔야 되는 게 아까 예문에 나온 것처럼 never하고 any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no하고 any가 만나거나 또 no하고 either가 만나면 얘네들은 전체 부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체 부정. 물론 never 포함이에요. either 얘기도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 텐데 either가 둘 중에 어느 하나잖아요. 영어와 국어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좋아하지 않아. 그게 뭐예요? 결론은 둘 다 싫다는 얘기죠. 됐나? 네, 그래서 개념 원리도 중요하고요. 4번 문장 보겠습니다. 단어부터 볼까요? adapt 아까 우리 공부했어요. apt는 소질이 있는, 적성이 있는, 또 경향 있는. 그래서 adapt는 적응하다라고 했습니다. alter ed 붙인 alter 바뀐 examine 뭐 보통 시험보다 많이 외우지만 검토하도 있고요. find 이 단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추천했죠? 미세한이냐 자세한 여기서는 자세한이고요. 미세먼지 할 때 그
미세가 fine입니다. 비슷한 말 중에는 미세한이라는 말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는 똑같진 않은데 이 단어가 있어요. minute가 아니고요. minute. 발음이 minute라고 하면 얘도 미세한이고요. 그 다음에 consequent. 결과로 생긴이라는 말인데 consequence로 끝나면 결과죠. take place 발생하다 이대로 많이 나오죠. constantly. 끊임없이 변함없이 항상이란 말이죠. species come and go. species 종이죠. 생물의 종들이 오고 다시 간다. 또 climate change. 기후가 바뀌고요. plant and animal communities adapt. 동물과 식물의 공동체가 또는 그냥 동물 집단이 adapt to. adapt랑 to 많이 쓰죠. alter circumstance. 변경된 환경에 적응을 해요. 자, 여기까지 뭐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고 주어가 동사하고 주어가 동사하고 썼죠. 기니까 잘라볼게요. And when examined in fine detail, such adaptation and the consequent change can be seen to be taking place constantly. 자, and 다음에 당연히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서 주어 동사를 찾기 위해서는 수식어를 살짝 빼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주어 동사 바로 찾을 수 있으면 괜찮고요. 어디까지예요? 이 문장의 주어는 such adaptation and consequent change가 주어예요. 그리고 when부터 detail까지는 꾸미는 말이죠. 자, 앞에 오리엔테이션 보신 분은 대답해 보세요. When examined in fine detail은 무슨 수식어예요? 무슨 수식어예요? 네, 이게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when이 없으면은 뭐뭐 되는 이거잖아. when이 들어가서 뭐뭐 될 때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분사구문에서 해야죠. in detail이 자세하게, fine까지 들어가서 매우 자세하게. 이걸 그래서 미세 자세하게 이상하죠, 그죠? 매우 자세하게 검토될 때. 어떻게 해요? 될 때. 그런 적응과 그 적응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적응과 그 결과로 생긴 변화는 그 결과의 변화는 can be seen 수동태죠. 보여질 수 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뭐 하는 것으로 taking place에 진행형을 썼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constantly 계속해서. 당연히 이런 생태계의 변화라는 거는 적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적응이란 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다. 뭐라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자, 옆에 보시면은 BPP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걸 잠깐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BPP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죠. 실전에서 참 이런 것 때문에 가끔 보면은 답답하죠. 자, 먼저 똑같이 BPP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일단 앞에 문장에 주어가 있겠죠. 이 주어는 투부정사를 하는 주체가 돼요. 투부정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주어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BPP 여기는 누가 하는 걸까요? 여기 누가 하는 걸까요? 네, 이 BPP라는 하는 거는 문맥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른 사람들 또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이게 서술형 같은 거 이런 게 안 나오긴 하지만은 자, 여기서 보여질 수 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여기서 투부정사 발생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때 발생하다는 adaptation과 change 이 두 가지가 투부정사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럼 그걸 보는 건 누가 보는 거예요? 이런 적응이 발생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다. 누가? 근데 이건 사람들이 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어가 투부정사 한다고 뭐뭐 되다. 다시 주어가 투부정사 한다고 뭐뭐 되다. 되다는 이제 쭉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be said 투부정사 어떻게 하면 돼? 주어가 뭐뭐 한다고 말되어지다. 말되어지다가 뭐예요? 이상해요. 그럼 그게 이상하면 주어가 뭐뭐 한다고 말한다. 수동태를 능동처럼 말한다 해도 돼요. 그 다음 be thought 투부정사 주어가 투부정사 한다고 생각되다. be supposed 투부정사 특히 이거 많이 나옵니다. 주어가 투부정사란 것으로 생각되어지다. 또는 be supposed to는 거의 수거처럼 굳어져서 뭐뭐 해야 한다란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be seen, heard 투부정사. 아까 본 게 be seen이죠. 주어가 투부정사 한다고 보인다.
또는 주어가 투부정사한다고 들린다. 그게 이상하면은 주어가 투부정사하는 게 보인다. 주어가 투부정사하는 게 들린다 이러면 되고요. be made 다음에 투부정사나 be forced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은 주어가 투부정사하게 되다. 주어가 투부정사하게 강요받다. 사역동사 make와 강요하다라는 force는 의미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뭉치면은 사실 이거는 또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요즘에는 be forced 투부정사가 많이 나와요. 투부정사하도록 강요받는다 그 말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죠. 마지못해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첫 번째는 그냥 뭐뭐하게 되더라고 해도 되고요. 주로 be made일 때는 그냥 뭐뭐하게 되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매끄럽고요. 두 번째는 강요받아서 하는 거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 대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내신 공부 많이 하는 친구들은 대답하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어로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 원형, have no choice but 부정사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그다음 5번 문장 봅시다. blindly, blind가 눈이 안 보이는 거죠. 눈이 안 보이는 걸 한자로 맹이라고 그러고 목은 눈목자인데 이걸 그냥 한자로 맹목적으로라고 바꿔놓으니까 약간 다르죠, 느낌이. 맹목적으로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원래는 눈을 가리는 거잖아요. 눈을 가리고 어떤 동작, 행동을 한다는 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imitate 많이 들어봤죠? 모방하다. represent 이 단어도 뜻이 참 많죠. 대표적인 뜻이 여기서처럼 나타내다, 표현하다. 또 다른 뜻은 대표하다. 많아요. underline. lie가 그 유명한 lie의 변형이죠. 그래서 밑에 놓여 있는이랑 밑에 놓여 있는인데요. 이걸 뭐 한자로는 기저에 있는이라고 해요. 저가 아래잖아. 이게 이렇게 외우기가 쉽지 않으면 이게 몸의 밑에 있는 하면 되고요. compromise 이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promise가 약속이죠. 접주사 com이 붙으면 서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협이에요. 그런데 다른 뜻도 외우셔야 됩니다. 타협 말고 양보란 뜻도 많이 나옵니다. 당연하지만 서로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한 발씩 물러나야 되죠. 그러면 양보를 하면서 자기 이익을 뭐합니까? 손상시키죠. 그래서 이 단어는 명사할 때와 동사할 때가 똑같은데요. 타협, 양보, 손상시키다. 특히 손상시키다라는 뜻이 요즘에는 계속 나옵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abstraction, 추상, abstract까지 하면 추상적인이죠. accuracy는 정확성이죠. 자, 읽어볼까요? Greek artists did not blindly imitate what they saw in reality. 끊기보다는 묶는 게 좋죠. 그래서 왜 묶어요? 명사 덩어리니까. 그리스의 예술가들은 맹목적으로 모방하지 않았어요. 뭐를? what? 뭐의 what? 뭐하는 것 관계대명사죠? 그들이 in reality, 현실에서 본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they tried to represent pure true forms. 그들은 try 다음에 투부정사 뭐 하려고 했습니까? 나타내려고. 순수하고 진짜의 그 형태를. 근데 그 형태는 underlying reality. underlying이라는 ing가 앞에 있는 forms를 꾸미는 분사 수식어예요. ing 현재 분사잖아. 거기에 뒤에 reality라는 목적어를 달고 나온 겁니다. 분사든 투부정사든 목적어 달 수 있잖아요. 동명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해석은 조금 다르죠. reality를 underlie 하는 forms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현실의 밑에 깔려있는 형태들. 뭔 말이에요? 현실의 밑에 깔려있는 형태들. 전문 용어로는 뭐뭐에 기저있는 이라고 하는데 현실에 깔려있는 형태, 즉 현실에 기반이 되는 형태. 이런 말을 옮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ing 나왔습니다. 뭡니까? 여기는 분사구문이죠. 오리엔테이션 설명드린 것처럼 주어 동사 다음에 컴마 다음에 ing 나오면 주로 해석할 때는 뭐뭐 하면서 아니면 그리고 뭐뭐 하다. 뭐뭐 하면서 또는 그리고 뭐뭐 하다. 이럴 때 이제 그리고가 제일 쉬워요. result in 뜻이 뭐예요, 여러분? result in
옆에 제가 리절트 시리즈는 따로 잠깐 정리를 할 건데요. 리절트 in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예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모르면 안 되죠. 초래 그리고 초래하다 아니면 초래하면서 둘 다 됩니다. 일종의 compromise 타협을 between A and B 알죠? 추상과 정확성 사이에 일종의 타협을 초래하면서. 자, 그럼 한 토막씩 읽어봤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그리스 예술가들은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현실에서 본 거를. 그게 아니고 그 대신에 그들은 순수한 진짜 형태를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현실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혹은 모래, 초래해요. 일종의 타협인데 무슨 타협? 추상과 정확성 사이의 타협이래요. 무슨 말인가? 살짝 어렵죠? 시간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본 거를 그냥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데 현실을 그대로 나타낸 게 여러분 사실주의라는 그림 허풍 있죠? 그걸 나타내는데 그리스들은 그게 아니고 현실에 깔려 있는 형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모방이 아닌 현실에 깔려 있는 뭔가를 나타내는데 그때 추상과 정확성 사이에 타협을 했대요. 뭐 너무 깊은 얘기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 예술 작품 보면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사실적인데 맹목적으로는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은 추상적인 것과 정확한 것은 당연히 뭐예요? 서로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둘 사이에 타협을 봤다는 게 적당히 추상 50%, 뭐 정확성 50% 이 두 개를 뭐 혼합을 했던가 해서 타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한쪽만 고집한 게 아니죠. 이게 그리스 예술의 지금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 result in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result in은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초래하다자 반대말이 result from인데 학생들하고 많이 수업해보면 result in은 잘 외워요. 근데 result from은 정말 못 외우더라고요. result from은 당연히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인이 나오겠죠? 생각해봐. from이 뭐뭐로부터잖아. 뭐뭐로부터 result하다. 바로 이게 뭐뭐에서 보통 단어책에는 기인하다라고 나와요. 근데 기인이 뭐야? 한자가 낯선 친구들 있잖아.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뭐뭐 때문에 발생하다라고 하면 돼요. 뭐뭐 때문에 생기다. 그 다음에 resulting도 많이 나옵니다. resulting이 바로 위에 있는 result from의 현재 분사형으로서 resultant와 똑같아요. 뜻이 뭐냐면 결과로 생긴.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뭐의 결과로 생긴 이런 말입니다. 특히 문법 문제에서는 ed가 안 된다는 거, ing만 된다는 거. 됐습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특히 이거 두 개는 정말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것도 선생님이 정리를 한 번씩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5번, 1번부터 5번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 강의에서 또 계속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습과 복습이죠. 잠깐만 시간 내셔서 예습 복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